안녕하세요. 쿡스커트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선수는 25-26 시즌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윙어 크리스토스 촐리스입니다. 7골 23도움. 기록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인데요. 하지만 실제 경기를 직접 살펴보니 기록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촐리스는 어떤 선수이고 아스날의 왼쪽 측면에 어울리는 선수일까요? 지금부터 데이터와 실제 경기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촐리스는 2002년 1월 30일생 24세 그리스 국적의 공격수입니다. 키는 179cm, 몸무게는 69kg,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이며 오른쪽 윙어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럽 브리에에서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6 시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리그에서는 36경기 출전했고 그중 34경기를 선발로 뛰며 총 3068분을 소화했습니다. 기록은 17골 23도움, 평균 평점은 8.07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9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득점과 도움을 모두 생산했다는 점에서 기록만 보면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공격 자원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슈팅입니다. 촐리스의 기대 득점인 XG 값은 17.4이고 실제 득점은 17골입니다. 슈팅 후 기대 득점인 XGOT 값은 16.6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촐리스는 어려운 슈팅을 성공시키기보다 좋은 위치에서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고 득점하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90분당 슈팅은 3.6회로 박스 근처에서 꾸준히 마무리 상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입니다. 촐리스는 이번 시즌 23도움을 기록했고 기대 어시스트인 XA 값은 15.9입니다. 큰 기회 만듦은 25회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도움 숫자와 XA 값 사이에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3도움이라는 숫자를 모두 순수한 창의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드리블입니다. 촐리스의 90분당 드리블 성공은 1.2회입니다. 성공률이 50%로 아주 낮은 선수는 아니지만 드리블 시도량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즉, 공을 잡을 때마다 수비수와 1대1을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크랙형 윙어와는 다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록에서 나타나는 촐리스의 장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골 23도움을 기록한 압도적인 공격 포인트 생산력입니다. 리그 수준을 감안해야겠지만 윙어가 한 시즌 동안 이 정도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득점과 도움 중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두 부분 모두에서 높은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박스 침투와 슈팅 생산성입니다. 촐리스는 17.4의 XG 값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득점이 17골이라는 점을 보면 단순히 몇 번의 슈팅이 운 좋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득점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슈팅 기회를 얻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촐리스는 득점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슈팅 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스 메이킹 생산성입니다. 25번의 큰 기회를 만들었고 전체적인 기회 창출 수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접 득점할 뿐만 아니라 동료의 득점에도 꾸준히 관여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음은 기록에서 나타나는 단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시스트 수와 XA 값 사이의 격차입니다. 촐리스는 23도움을 기록했지만 XA 값은 15.9입니다. 물론 XA 값보다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도움 숫자만 보고 촐리스가 매 경기 수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드리블 시도량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촐리스는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비수를 반복적으로 상대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측면을 무너뜨리는 크랙형 윙어와는 다른 프로필입니다. 특히 아스날처럼 상대의 낮은 수비 블록을 자주 상대하는 팀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 효율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촐리스는 이번 시즌 16번의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17골이라는 득점 기록은 분명 훌륭하지만 XG 값인 17.4와 비교하면 기대 득점을 크게 웃도는 피니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수치는 촐리스가 그만큼 좋은 득점 위치에 자주 들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경기 속 촐리스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촐리스는 무작정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아닙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수비가 놓치는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한 타이밍 늦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들도 자주 나오는데 이런 움직임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슈팅 기회를 자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문 근처에서는 대부분 간결하게 처리하는데 상황에 따라 한번 잡거나 기다리면서 마무리하는 침착함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계와 위치 선정입니다. 촐리스는 측면에만 머무는 전형적인 윙어는 아닙니다. 팀이 후방에서 전진하기 어려울 때는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동료와 짧게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자신이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측면 공간을 비워주고 그 공간을 다른 선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촐리스는 혼자 드리블로 공격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선수와의 연계, 위치 이동을 통해 공격 흐름에 관여하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전환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입니다.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 촐리스는 불필요하게 공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전진할지, 패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빠르게 선택합니다. 이런 간결함은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공격하는 전환 상황 속에서 특히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실제 경기 속 촐리스의 단점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돌파 능력입니다. 촐리스는 폭발적인 순간 가속으로 수비수를 단번에 벗겨내는 유형은 아닙니다.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진할 수 있지만 상대 수비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개인 능력만으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스날에서 뛸 경우 가장 큰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 압박의 강도와 타이밍입니다. 촐리스가 수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달려들어 공을 탈취하는 유형보다는 패스기를 차단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압박 타이밍이 늦거나 적극적으로 압박에 가담하지 않는 장면도 종종 나옵니다. 아스날처럼 전방 압박의 조직력과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패스와 크로스의 정교함입니다. 기록상 23도움을 기록할 만큼 도움 생산력은 굉장히 높고 크로스 성공률 역시 33.9%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정지된 상황에서의 크로스나 공격의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패스가 항상 정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료에게 연결하는 데는 성공하더라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23도움이라는 숫자만 보고 촐리스를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형 윙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촐리스가 아스날에 온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촐리스가 마르티넬리보다는 트로사르에 조금 더 가까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풀백을 계속 공략하기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와 동료와 연계하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득점에 관여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가져가는 움직임은 아스날 공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스날은 많은 경기에서 로우 블럭을 상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측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직접 제치면서 수비 조직을 흔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촐리스는 바로 그 역할에 특화된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촐리스를 아스날의 주전 윙어로 영입한다면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주전 윙어가 있고 촐리스를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로테이션 선수로 활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계와 위치 선정, 박스 침투, 마무리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촐리스는 기록만 보면 굉장히 화려한 선수입니다. 17골 23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 생산력은 분명 매력적이고 실제 경기에서도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연계, 간결한 판단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촐리스는 기록만 보고 상상할 수 있는 폭발적인 크랙형 윙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1대1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선수도 아니고 날카로운 크로스와 마지막 패스를 계속 공급하는 플레이메이커형 윙어도 아닙니다. 제가 촐리스를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개인 능력으로 공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서 공격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주전 윙어를 원한다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생산할 수 있는 트로사르 유형의 로테이션 자원을 원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촐리스에 대한 제 마지막 한 줄 평은 아직 EPL에서 증명되지 않은 젊은 트로사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날 적합성을 기준으로 한 제 최종 평가는 C+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촐리스가 아스날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스날이 촐리스를 영입한다면 주전으로 활용해야 할지 아니면 경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쿡스카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